안녕하십니까. 석강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말 그대로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전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로 급락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5% 넘게 급등하며 5,500선을 회복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종식 발언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외국인 자금도 1조 1천억 원 넘게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개선됐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 극적인 반전의 배경과 앞으로의 시장 전망 그리고 주요 종목 분석까지 박 교수님과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장마감 결과부터 짚어주시죠. 정말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는데요. 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 급등하며 5,53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어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5,200선까지 무너졌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극적인 반등이죠. 코스닥 역시 3%대 상승을 기록했고요. 거래대금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20조 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변동성이 극도로 확대된 상황을 반영합니다. 외국인 수급이 완전히 바뀐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에서만 1조 1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규모 매도세를 이어가던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수로 돌아선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변화를 의미합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유입됐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을 반영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기에 이렇게 시장이 급변한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저녁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리라고 언급했는데 이것이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신호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전쟁이 종식되면 글로벌 공급망 정상화, 원자재 가격 안정, 그리고 무엇보다 유럽 경제 회복이 기대되거든요.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는 특히 긍정적인 시나리오죠. 그렇다면 어제의 급락은 과도한 반응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알고리즘 매매와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강제 청산이 겹치면서 발생한 일종의 플래시 크래시, 성격이 강했습니다. 실제로 펀더멘털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하루 만에 크게 악화된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오늘 같은 급등이 시장의 본질적 가치를 더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극단적인 변동성 자체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개별 종목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특히 반도체 쪽이 두드러졌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8% 30 상승하며 18만 7,900원에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무려 12% 20 급등하며 93만 8천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인상적인데 이는 HBM 수요 증가와 AI 반도체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미국장에서 2% 70이 상승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엔비디아 주가가 182달러 65센트까지 올랐더군요. 이게 SK 하이닉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건가요? 물론입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최대 HBM 공급업체거든요.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은 곧 AI 칩 수요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SK하이닉스의 HBM 수주 증가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올해 HBM 싸미 양산을 본격화하면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올 2분기 영업이익이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 주인 우리기술도 눈에 띄는데요. 19% 36이나 급등했습니다. 우리기술은 2650원까지 올랐는데 이는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장비주까지 확산된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하반기부터 대규모 설비 투자를 재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장비주들이 동반 상승한 거죠. 한미반도체도 6% 23 상승하며 32만 4천원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업종도 강세였는데요. 현대차가 3% 55 올랐습니다. 현대차는 52만 5천원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첫째는 트럼프의 전쟁 종식 발언으로 유럽 시장 회복 기대감이 커진 것이고 둘째는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겁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모두 강한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아이오닉 시리즈의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시스템은 마이너스 4%를 기록했네요. 방산주가 약세를 보인 건가요? 정확합니다. 한화 시스템은 15만 6,200원으로 하락 마감했는데 이는 전쟁 종식 기대감의 역설적 효과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방산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거죠. 하지만 저는 이건 단기적 시각이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더라도 각국의 국방 예산은 계속 증가 추세고 한국 방산의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조정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어땠나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6% 55 올랐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는 10만 2,5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원전 수주 기대감과 함께 글로벌 에너지 전환 수요가 반영된 겁니다. 특히 체코 원전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원전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터리 섹터는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가 0% 43소폭 상승하며 16만 4,500원에 마감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2% 영구 상승하며 36만 7천원을 기록했고요. 배터리 섹터는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등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보급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들은 결국 승자가 될 겁니다. 환율 시장도 큰 변화가 있었죠?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1464원 88전으로 전일 대비 1% 28 하락했습니다. 1460원대까지 내려온 건데 이는 외국인 자금 유입과 달러 약세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트럼프의 발언 이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완화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고 동시에 한국 증시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원화 강세 압력이 작용한 겁니다. 원화 강세가 수출 기업들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나 조선 같은 전통 제조업은 원화 강세가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죠. 하지만 현재 수준의 환율은 여전히 1,400원대로 과거 1,200원대에 비하면 충분히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은 환율보다는 기술 경쟁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원화 강세는 수입 원자재 가격을 낮춰 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크게 하락했더군요. WTI가 3% 40일 떨어졌습니다. WTI 유가는 배럴당 87달러 80센트까지 하락했습니다. 이것도 트럼프 발언의 영향인데 전쟁 종식 기대감으로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된 겁니다. 특히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가 하락 압력이 작용했죠. 한국 같은 에너지 수입국에는 명백히 긍정적입니다. 유가 하락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고 경상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미국 국채 금리는 어떻게 움직였나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 14로 0% 07 소폭 상승했습니다. 리스크 선호 심리가 개선되면서 안전자산인 국채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영향이죠. 하지만 상승폭이 제한적인 것은 여전히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네요. 금은 온스당 5,176달러 70센트로 0% 59 상승했습니다. 이건 좀 역설적인데 리스크 선호 심리가 개선됐는데도 금이 오른 겁니다. 이는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방증입니다.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도 계속되고 있고요. 금은 여전히 포트폴리오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어제 강한 상승세를 보였죠. 나스닥이 특히 강했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S&P 500은 6,795포인트 99로 0% 83 상승했고 나스닥은 22,695포인트 95로 1% 38 급등했습니다. 다우지수도 47,740포인트 80으로 0% 50 올랐고요.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였는데 특히 AI 관련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엔비디아 얘기는 앞서 나왔고 다른 빅테크들은 어땠나요? 애플은 259달러 88센트로 0% 94 상승했고 테슬라는 398달러 68센트로 0% 49 올랐습니다. TSMC도 348달러 70센트로 2% 89 상승했고요. 전반적으로 기술주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AI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면서 밸류에이션 우려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VX 지수는 하락했네요. 변동성이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인가요? VX 지수는 24포인트 39로 4% 35 하락했습니다. 20대 중반 수준인데 여전히 평소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VX가 15 이하로 유지되거든요. 즉 변동성이 어느 정도 진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 경제 지표들은 어떤가요?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가 있을까요? 최근 발표된 고용 지표들을 보면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합니다. 실업률은 3%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고
임금 상승률도 안정적이죠. 이는 연준이 급하게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6월이나 7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은 어떤가요? 트럼프 발언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유럽 증시들은 어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독일 DX는 2% 넘게 올랐고 프랑스 CAC 40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경제에 미친 타격이 컸기 때문에 전쟁 종식 기대감은 유럽의 가장 큰 호재입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 안정화와 공급망 정상화가 기대되면서 제조업 중심의 독일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중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임원들을 긴급 소집했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B2 문제가 심각한가 봅니다. 네, 이건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거래 잔고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거든요. 특히 어제 같은 급락장에서 신용투자자들이 강제 청산되면서 낙폭이 더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금감원이 증권사 담당 임원들을 긴급 소집한 것은 이런 상황을 우려한 겁니다.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개인 투자자 본인에게도 위험하지만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시나요? 아마도 신용거래 한도를 축소하거나 고위험 종목에 대한 신용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될 겁니다. 예를 들어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이나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기죠. 또한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고 신용거래 시 위험성을 더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투자 문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조치입니다.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됐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타임폴리오와 삼성 액티브 운용이 동시에 코스닥 액티브 ETF를 출시했는데 첫날 거래 대금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액티브 ETF는 운용사가 적극적으로 종목을 선정해서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인데 코스닥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종목을 고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가의 운용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수수료가 일반 ETF보다 높지 않나요? 맞습니다. 액티브 ETF는 운용 보수가 패시브 ETF보다 높습니다. 보통 0%호에서 1% 수준인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에 부담이 될 수 있죠. 따라서 투자자들은 운용사의 능력을 잘 평가해야 합니다. 과거 성과가 좋았다고 해서 미래에도 좋으리란 보장은 없거든요. 다만 한국 시장처럼 정보 비대칭이 크고 개별 종목 리스크가 높은 시장에서는 액티브 운용의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관련 이슈도 있던데요. ISS가 최윤범 재선임에 반대 공고를 했다고요? 네,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대한항공 최은범 사회이사 재선임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과거 조양호 회장 재선임 때도 반대했던 국민연금이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단순히 대한항공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이슈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큰 기관 투자자가 어떤 의결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입니다.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 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이 논의되고 있는데 핵심이 바로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투명한 경영, 소액주주 권리 보호, 배당 확대 등이 이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이 개선됩니다. 실제로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들은 같은 업종 내에서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거든요. 물론입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여전히 전통 자산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루에 5% 이상 움직이는 것이 일상적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변동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커지고 기관 투자자 참여가 늘어나면서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여전히 규제 리스크가 존재하고 특히 각국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규제 논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김상훈 의원이 최근 인터뷰에서 거래소 지분 제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불명확한 상태인데 이것이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죠. 특히 제3차 난이 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는 과도한 규제나 불명확한 정책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암호화폐 거래가 매우 활발한 시장인데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알트코인 시장은 어떤가요?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보통 알트코인들도 따라 오르는데 최근에는 선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유틸리티가 있는 프로젝트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플랫폼 코인들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밈코인이나 실체가 불분명한 프로젝트들은 약세입니다.
이는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투자자들이 더 신중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박 교수님,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일정들을 짚어주시죠. 이번 주에는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게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시장에서는 전월 대비 0%선 정도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 이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낮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에 긍정적이겠죠. 국내에서는 어떤 일정이 있나요? 국내에서는 이번 주 목요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한은 총재의 발언이 주목됩니다. 특히 최근 원화 강세와 물가 안정세를 고려할 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3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는데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는지가 관건입니다. 기업 실적 발표 일정도 있나요?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은 4월 중순부터 본격화됩니다. 하지만 주요 기업들의 잠정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3월 말부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HBM 매출 증가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실적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하죠. 시장에서는 두 회사 모두 전분기 대비 크게 개선된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첫째, 분산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처럼 급등하고 어제처럼 급락하는 시장에서는 특정 종목에 올인하는 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업종과 자산군을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레버리지 사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거래는 변동성이 클 때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셋째, 장기 투자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기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관망해야 할 시점인가요? 저는 선별적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전체 시장을 한꺼번에 사기보다는 펀더멘털이 우수하고 중장기 성장성이 확실한 종목들을 골라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는 AI 수요 증가라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고 한국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도 검증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유망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계속될 수 있으니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나눠서 매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종별로는 어떤 곳에 주목해야 할까요? 먼저 반도체는 여전히 최우선 관심 업종입니다. 특히 HBM과 AI 칩 관련 기업들이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둘째, 방산 업종입니다. 단기적으로 전쟁 종식 기대감에 조정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각국의 국방비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2차 전지 업종입니다. 현재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기차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은 결국 반등할 겁니다. 배당주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배당주는 좋은 방어수단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배당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매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신주나 유틸리티주 같은 전통적인 배당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은행주들도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4% 이상인 우량주들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다만 배당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배당 지속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해외 투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해외 투자도 분산의 한 방법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깊고 넓은 시장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미국 주식이나 ETF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환율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달러 자산에 투자하면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환해지형 상품을 활용하거나 장기 투자 관점에서 환율 변동을 감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금이나 원자재 같은 대체 자산은 어떤가요? 금은 여전히 유효한 안전자산입니다. 현재 온스당 5,000달러를 넘어섰는데 장기적으로 더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계속되고 있고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여전하기 때문이죠.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를 금으로 보유하는 것은 좋은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 원자재는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구리 같은 산업용 금속은 경기 회복 시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원유는 공급 과잉 우려가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 정리를 해주시죠, 박 교수님. 네, 오늘은 정말 극적인 하루였습니다. 어제 서킷 브레이커로 패닉에 빠졌던 시장이 하루 만에 5% 넘게 반등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변동성의 양면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종식 발언이 촉매가 됐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견고하다는 것이 확인된 날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이 1조 1천억 원 넘게 순매수한 것은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여전하다는 증거입니다.
투자자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같은 급등장에서는 흥분하기 쉽고 어제 같은 급락장에서는 공포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투자는 감정을 통제하고 원칙을 지키는 데서 나옵니다.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고 레버리지는 최소화하며 장기 투자 관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위험 감수 능력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불안하다면 그건 과도한 투자입니다. 네, 박 교수님, 오늘도 명쾌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코스피가 5% 넘게 급등하면서 어제의 충격을 만회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종식 발언이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을 돕기 위해 알찬 정보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석간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